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맑음 소녀에서 이제 자연신의 세계, 용과 중간 하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도전, 증산도 도전에 수많은 상제님이 비를 내리시게 하는 진짜 재밌고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대충 분류를 해보면 이게 다 분류도 다 안 되지만 네. 제가 볼 때 대충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상제님께서 비를 직접 내리시게 하는 거예요. 네. 명을 내리시든지 해가지고 네. 우사에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벼락신장에게 직접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네. 신명에게 비를 내리셔요. 네. 하늘에 이제 뭐 명을 내리시기도 하고 불을 그리시기도 하고 어쨌든 상제님이 명을 내리신다. 네. 두 번째는 김갑칠 성도에게 우사를 붙였으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주체는 사람이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김갑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사장으로서 또 맑음 소녀와 이제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한 군데 딱 나오는데 네. 선녀가 비를 내려준다고 또 말씀하셔요. 선녀가 네. 하늘에서 펄펄 물이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이거 아시죠? 네. 송이 하얀 송이. 이 뭐지? 자꾸 네, 뿌려줍니다. 예, 눈도 뿌려주네. 이게 실제 상제님 말씀으로는 실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녀가 비를 내려준다. 이 말씀이 실제 도전에 있어요. 선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진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용이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비를 내린다. 이거.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 이제 대사에 점술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점술집이 쫙 붙어 있는데 타로 카드 아니었어요? 약간 타로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읽어줄래요? 맑음 소녀는 여우신 같은 자연력이 붙어 있고 비여자에게는 용신계의 자연력이 붙어 있는 거지. 굉장히 용해.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맑음 소녀는 여우신 같은 자연력이 붙어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여우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햇빛은 짱짱한데 이쪽에 비가 내려. 아, 뭐 그렇죠. 보통 기상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네. 비가 여기서 뿌렸는데 바람 타고 이쪽으로 내리는. 그래서 실제 맑은 지역에 내리는 그런 이걸 거예요? 여우비라고 오. 보통 얘기를 하죠. 아니 이제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이런 건 재밌는 현상이라 여우가 시집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이건 뭐 옛 이야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여우신 같은 자연량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영화에는 비여자는 안 나왔어. 네.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 어딘가에 비를 계속 내리게 하는 비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그냥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멈추게 하고 한쪽은 내리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비여자가 에게는 용신계 자연령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녀인가? 뭐 이렇게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비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선녀가 비를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여자를 뭐 이제 도전 성구랑 연결하면 이제 김갑칠 성도에게 우사장을 붙여 우사장 된 거랑도 약간 연결되고 그죠? 네. 그리고 도전 말씀이 있어요. 용은 한 잔의 물만 있어도 능히 천하의 비를 지어내느니라. 네, 이 성구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용이 비를 내린다. 용이 비를 내린다. 근데 용은 물 한 잔만 있어도 이게 어떤 상징적인 물인지 네. 어떤 그 압축된 고농축 물인지 모르겠지만 드래곤볼에 보면 무슨 캡슐 하나에다가 이제 호수 전체에 물을 담아다가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어떤 그 무술사가 있는데 네. 막 싸우러 왔어. 왜 싸우러 왔냐?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서 다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나중에 졌어. 우승을 못했어. 그랬더니 네. 이 캡슐 하나 주더니 저 호수 물 다 담아가면 돼. 그래서 거기다 다 담거든. 들고 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상제님은 용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네. 이게 저희들이 용복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독특한 문화 상징인데 음양 문화의 상징이고 천자 문화의 상징이다. 이 용복 문화는 특히 용은 천지에 물을 주관하는 신수, 네. 신령스러운 어떤 그런 자연신 네. 동물. 봉황은 천지의 불을 천화를 상징하는 신수인데 네. 이게 이제 김호영 선도가 이제 유일하게 본 거예요. 유일하게. 오. 김호연 성도가 이걸 봤다. 직접 어디 가서 그것도 하늘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이 맑음 소녀가 이 도리를 통과해서 하늘에 휙 올라가 있어. 근데 거기서 물로 된 물고기를 봤지.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실제 용도 봤잖아. 맞아요. 예. 근데 이와 똑같은 위치로 간 게 김호연 성도로 보여져요. 상제님께서 이제 천상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네.
맑은 소녀처럼 이렇게 뭐 불안정하게 간 게 아니고 천사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갔으니까. 네. 그래서 호연이 보니 호연이 비 내리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이 하루에 2번씩 바닷물과 광물을 써 올려서 내려주는 것이더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어디에 물이 있어서 천지에 뿌리겠느냐. 중간 하늘에서 용이 물을 주는 것이니 용도 한 마리라야 제때에 물을 주지 2마리가 되면 서로 밀어서 가물게 되느니라. 예, 이게 아주 많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네. 충격적이고 이걸 유일하게 김호연 성도만 봤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호연이 비 내리는 것을 보니 하늘에 이게 뭐 다른 사람도 봤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도전성구는 그래요. 비 내리는 것을 보니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아니고 용이 음. 하루에 2번이야 2번. 그럼 이게 아무래도 밀물 썰물 때 이게 이제 실제 오. 하루에 어떤 그런 네.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오. 그냥 상상을 해보게 하고 원래 하루에 2번 만조가 되잖아요. 네. 바닷가에 가면.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닷물과 강물을 써. 음. 네.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바닷물로 쓰시면은 비가 짜지 않을까? 왜 빗물이 좀 비릿할 그쵸. 때가 있잖아 또. 아, 그런 거 아닌가? 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짠물을 먹게 되는 건가? 그래서 하늘 어디에 물이 있어서 천지에 뿌리겠느냐? 중간 하늘에서 용이 물을 주는 거다. 여기서 중간 하늘이란 어떤 개념이 나오고 하늘도 중간 하늘이 있고 그럼 네. 중간이 있으니 윗 하늘도 있고 아랫 하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네요. 하늘도 무슨 단계가 있어. 그래서 용이 주는다. 근데 용도 재밌는 건 한 마리라야. 그러니까 용이 천상에 여러 마리가 있다고 봐야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제 지방에 지역시인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한 마리만 거기서 해야지. 거기에 2마리 3마리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미룬다. 야, 네가 오늘 내가 오늘 짬이 좀 됐으니까 너 이제 신참하냐? 용끼리 짬밥을 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순번 정해가지고 아씨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고. 헷갈렸네요. 막 이러면서 오늘 아닌 줄 불친번.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 맑음 소녀에는 용이 3마리가 나오더라.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엄청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충분히 유력한 가설이네요. 재밌다. 내가 더 열심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가 더 내리는 거야. 3배로 오는 거지. 세상에. 중간에 막 물폭탄도 쏟아지던데. 네.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막 거의- 천상에 네. 물로 된 물고기 모양의 생명체뿐이 아니고 네. 용뿐이 아니고 미지의 생명체가 또 있는 걸로 거기선 네. 생략된 채 그려지죠. 막 거인 같은 애가 네, 있던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신이 부서져서 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거기선 그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면을 본 거는 영화에서는 여주인공 희나하고 남주인공 호다카가 봤죠. 그렇죠. 이 둘만 봤죠. 둘만. 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구름처럼 생긴 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운용이죠. 운용. 네. 구름용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영화가 끝날 때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제 희나가 이제 맑음 소녀가 아니고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네. 도쿄 전체 용이 낮게 내려왔잖아. 3마리가 우악 뿌리고 있잖아 그냥. 그것도 약간은 충격적이더라고. 실제로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구름에서 비를 뿌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이는데 네. 호연이 이를 보고 물을 골고루 줘야 고루 먹고 살지 어째 물이 거기는 있고 여기는 없대요? 그런 재주 있걸랑 여기도 다 같이 물을 주게 하세요 하거늘 상제님께서 내가 용이냐? 하고 하시니 호연이 용이 물을 주는 거구나 하는지라 상제님께서 그럼 용이 물을 주지 사람이 물을 주겠냐? 용이 물을 써 올려야 비가 내리는 것이여 하시니라. 네, 여기서 주겠냐? 이게 이제 김호연 성도가 어리고 하니까 질문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상제님은 쉽게 설명해 줘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호연 성도님의 이제 공덕인데 네. 용이 물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용이 물을 주지 사람이 물을 주겠냐?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은 이렇게 이제 핀잔 주시면서 네. 물을 써 올려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타나는 기상의 현상 중에 희한한 용오름 현상이 있죠. 그거 되게 신기해요. 네, 봤어요? 사진 봤는데 네. 엄청 크던데요? 네, 저는 직접 봤어요. 바닷가 근무하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요? 막 진짜 막 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막 진짜? 토네이도처럼 막 올라가 이렇게. 그러다 내려와요? 그냥 하늘로 사라져. 어딘가에서 신기하다. 이제 쌓여 있겠지. 오즈로 갔겠죠. 오즈의 마법사. 오즈로. 그래가지고 진짜. 오지에 가서 이렇게 이제 허수아비를 네. 만나고 양철 로봇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나 겁쟁이 사자. 그 다음에 이제 오즈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오즈를 만나야지 이제 사자는 겁쟁이가 안 되고 양철은 심장을 얻고 허수아비는 이 머리를 얻어. 뇌가 없거든 허수아비. 그런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게 나오죠.
그게 다 녹색 마녀의 어떤 계략인데. 위키즈라고. 저는 그런 앨리스 얘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진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네. 용이 물을 써올린다. 그러면 이제 용오름이 진짜 용이 물을 쓰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토네이도는 흔하지 않냐? 토네이도 바람의 현상이다. 네. 근데 그 물이 그럼 결국 비를 내릴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누군가 거기서 끌어올렸다고 해도 솔직히 말은 내가 볼 땐 되거든 이게. 그냥 바람을 누가 일으켰나 보지. 근데 이게 용이 그 주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우비 얘기도 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게 이제 그 여우신이 맑음 소녀 역할을 하고 네. 그 용신계 자연령이 비를 내린다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 설화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불개. 불개. 예, 불개. 우리나라 그 설화 중에 불개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불을 삼켜가지고 이제 패를 삼켰다가 그 암흑 세계에서 이제 그 해를 훔쳐와라 해가지고 개를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걔가 이제 그 해를 삼켰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네. 토해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됐더라? 달을 그럼 훔쳐와라 했는데 달은 너무 차가워서 토해내고 그게 이제 일식월식에 대한 그런 설화인데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불개로 형상이 돼요. 이게 불개. 그게 그래서 여우예요? 여우하고 불개하고 그게 거의 비슷해. 이제 생긴거나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거는. 날씨를 어떤 그러니까 이제 개입하는- 불개는 광명, 네네네. 불하고 관계되고 그리고 이제 용은 이 비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런 설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네. 그 용이 이제 그 비를 내리는 건데 네.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서유기에 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 얘기인데 네. 그 서유기가 되게 좀 길어요. 앞에는 서유기에 보면은 이제 손오공이 태어나가 도술 막 배우는 단계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말썽 부리다가 부처님한테 잡혀가지고 복숭아 엄청 거기에 이제 바위에 눌려 500년간 이제 있는 장면이 네. 우리가 잘 아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삼장법사가 손오공 데리고서 네. 이제 불경 구하러 가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때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당태종. 당태종 이세민이 병에 걸리는 얘기가 나와요. 병에.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천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에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화강의 그 네. 용왕이 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뭐라 했냐면은 네. 도성에 그 원수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점괘를 너무 잘 본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점 네. 물어보면은 네. 내일 어디다 그물을 치면은 몇 마리 잡힌다. 이걸 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경화 용왕의 그 이제 쫄개들이 가가지고서 네. 일러 바친 거죠. 네. 그 사람이 점괘를 너무 잘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어족이 다 씨가 마른다. 저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네. 이 경화 용왕이 막 대노를 하면서 거기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당신 그 점을 잘 본다고 그러는데 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아주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당신이 틀리면은 그만해라. 그 내가 이걸 때려 부수겠다 막 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그 점 보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일 몇 시에 몇 분 동안 얼마큼의 비가 내린다. 뭐 거의 리터 가니까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실은 그거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비 내리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넌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바로 그 순간 이제 천상 옥경에서 네. 상제님의 옥황상제 명이 떨어진 거예요. 헐. 그 젊게 봤던 그 사람 얘기도 똑같이 그래 한 거지. 왜요? 상제님 라인이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그 네. 잘 본 거지. 높은 그 단계가 돼가지고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화 용왕이 이걸 자기는 내 길 이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속인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바꾸고 어. 약간 다르게 적게 내려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내가 옳지 않냐, 내가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점괘 보면서 가가지고 막 그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다고. 넌 상제님 죽었다. 명을 어기면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네. 점괘 보는 사람이 네.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지. 상제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게 된다. 위징한테 와. 죽게 된다. 이제 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징이 그때 당나라 때 그 신화, 당태종이. 당태종의 거울 같은 그런 신화였는데 네. 그 위징한테 넌 죽게 돼 있다.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늘의 그 인조관으로서 네. 그러니까 참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음. 예, 내일 그 몇 시에 낮에 꿈을 이제 잠을 자다가 위징이 너를 꿈속에 죽일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 용왕이 놀래가지고 그때 당태종의 꿈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 그 신하니까 나를 못 죽게 해라.
당태종이 이제 약속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위징을 불러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네. 바둑을 두는데 위징이 바둑보다 깜빡 졸았어요. 이제 졸았어. 네. 당태종은 조는 거 보고서 아이고 너무 이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나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서 했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이제 네. 그 용왕 머리를 하늘에 떨어졌다면서 용왕 머리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바로 그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그 용왕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위징이 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꿈에 그 일을 하고 이제 상제님의 명을 받고서 네. 바로 이 이제 목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잠을 잘 때 내가 이제 쳤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네. 병화 용왕이 와가지고서 이제 당태종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가지고서 이제 당태종이 굉장히 나중에 물고 물리는데요. 실을 앓다가 이제 죽은 거야. 네. 죽었는데 위징이 그걸 네. 손을 써가지고 다시 이제 살려내요. 소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하늘의 염라대왕하고 이제 네. 염라대왕인가 그때 이제 하여튼 누구랑 그 약속한 게 네. 그 가서 이제 수륙제라 해가지고 이제 그 당태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 원혼을 달래겠다. 내가 살아나면은 그러면서 그 수륙제를 하면서 현장을 모셔오고 현장이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이 출연해가지고서 대성경전을 찾으러 가라 하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손오공이 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너무 길어졌는데 요는 뭐냐면은 용왕이 네. 물을 내리는데 비를 내리는데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바로 그대로 그냥 그 시행하는 그런 부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서유기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런 신도적인 비밀까지도 노출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역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소설화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위징이 상제님 말씀으로는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네. 밤에는 상제를 섬겼다 하나니가 네. 밤에 꿈을 꾸고 잠을 잘 때 올라간 거예요. 상제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봐야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우사가 용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사의 연결이 돼 있다고 볼수. 왜냐하면 용궁하면은 벌써 이게 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바다고 물이고. 이제 물을 주관하는 그 신수가 용이고. 그래서 이제 용왕 하면은 또 내내 이제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손오공에서는 우리 네. 이제 바다에만 있다고 하는데 네. 손오공에서는 이렇게 강해 용왕이 강의 용왕이라는 네. 거예요. 강의 용왕도 나와요. 왜냐하면 상제님 도전 성구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재밌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네. 진짜 그 서유기가 대단해. 네. 네, 세계관이 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도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걸 네. 이제 지필이 이제 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뭐 당태종은 원래는 이제 그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네. 그 안시성 양만춘 장군의 화살에 이제 눈 맞고 죽은 거겠지만 네. 이런 이제 뒷세계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용에 대한 게 이렇게까지 많이 네.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아주 되게 비슷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갓파 쿠와 여름방학을 일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아하. 갓파라는 쿠는 이름이에요. 걔가 이름이 쿠고 실제 네. 걔 존재는 갓파야. 갓파는 수신이야 수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인형처럼 되게 많이 팔아. 네. 엄청 여기저기 팔고 그래서 물에 사는 수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파쿠와 여름방학은 이제 에도 시대에 이제 아직 그 사무라이가 있을 때 네. 가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있었거든. 네. 그러다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가 넓어지니까 자기네 수신 사는 데기로 이제 오니까 예의 바르게 가서 요거 뗀 만큼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 사무라이가 듣지도 않지. 팔을 잘라버려 칼로. 헐.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칼 난도질 당하는 걸 보고 이제 네. 이렇게 제발 이거 잉어 잡은 건데 드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아예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팔을 들고 도망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흙 속에 지진 나서 이렇게 파묻혀서 그대로 이게 화석처럼 묻혀요. 그리고 현대 시대에 누가 발견해 어린 남자애가. 그래서 이제 물을 부니까 걔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도 하고. 수신이라 그렇구나. 말도 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네. 이제 정말 이제 쟤는 너무 외롭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신주 끝에 올라가서 네. 슬프면서 이제 아버지를 찾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 아빠 보고 막 기도를 하거든. 그랬더니 구름이 막 몰려들더니 아빠 보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용이 번쩍번쩍번쩍하면서 이제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아빠가 올라가서 용이 된 거야. 이제 그 갓파가 수신이 올라가서 용이 됐다. 그러니까 내내 물이에요, 물.
그리고 비를 내려. 근데 이런 게 다 의미가 이거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게 환단고기 북콘서트 가야 환콘 중에는 네. 일본 문화라는 게 이제 가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있지만 네. 일본의 왕조와 초기 시대 그런 게 가야에서 이 건너간 묘견 공주와 7왕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 네. 근데 구마모토 현의 야스시로시 구마강변에 네. 이런 이제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의 이름은 가라파 도라이비. 이름이 비슷하네.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하는 게 또라이가 이제 도레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도레. 네. 실제 한반도에서 섬을 건너간 존재에서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도라이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라파 도라이비라고 하는데 이 가라파는 원래 가락국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가락국이 바로 가야거든. 네. 근데 이제 이 가라파가 갓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수신으로 모시고 실제 대마도에 보면 와타즈마 이제 신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해신 신사거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단군이나 이런 조상님들을 다 해신으로 모셔 이렇게 실제. 그래서 이 물을 건너온 존재들로 이렇게 도레인들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갓파하고 연결돼 있고 실제 이 가라파 도라이비에는 네. 3,000명의 가야 군대가 왔다고 써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 근데 네. 이게 이제 3,000명의 환웅천한 코미타츠스 이제 군대 부대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갓파의 전설까지도 진짜 이제 가락국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내내 용하고 네. 연결이 돼 있는 걸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 놨더라. 와우. 아주 이제 놀랍고 재밌는 얘기도 저희 팟캐스트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괜히 한번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비를 내려주는 자연신이 이제 용인데 네. 이 자연신은 한마디로 해서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는 신 이게 자연신 생략된 말이 이제 자연신에 이제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종도사님이 이제 자연신과 인격신이 이제 그 진리를 구성하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빨리 얘기하면 네. 천재 모든 신들이 신들 안에서 비를 내려 비를 실제 오게 하는 우사도 있고 네. 태풍을 다스리는 신, 여성 병력 신장, 뭐 자연의 헤아릴 수 없는 현상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 네. 왜냐하면 자연 현상이 그렇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자연신과 인격신의 두 음양의 신들의 세계가 있고 이를 가장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신도의 가르침을 내려주는 문화권이 동방의 환국배달 조선의 이후에 9,000년 한민족 역사의 깨달음의 역사다. 그래서 이게 진리는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입법 세계가 있고 초월적인 그런 초이성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신도 세계가 있는데 이 입법과 신도가 하나 되어 진리를 구성한다. 그래서 현상 세계 거기서 이제 실제 역사가 펼쳐지는 이 현상 세계 인간 세계에서 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 세계가 이제 진짜 이제 진리의 그 궁극의 민낯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세계를 그 초이성적인 세계를 신 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역사를 펼쳐지는 것이 사. 그래서 이 신사의 입법 세계다. 그리고 이 3대 진리의 중심축을 인식하고 그걸 바라보고 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3대 요소를 모두 인식하고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궁극의 도통세계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3대 진리를 모두 인식하고 네. 다 아는 세계 그리고 그것을 부리고 이것도 인간이 그걸 주관하는 세계가 이제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서유기 얘기하는 것도 전부 이 신사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네.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주제가 중간 하늘이에요. 이것도 중간 굉장히 하늘. 신비한 거예요. 중간 하늘. 네. 그 외에 전에 취재했었던 아저씨가 그랬잖아. 하늘은 바다보다도 훨씬 깊은 미지의 세계라고. 정라는 하나에 호수 한가득 물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미지에 생태계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예. 정나는 한 덩어리가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정나는 얼마나 많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압이 형성돼서 태풍 정도가 형성되면 거기는 네. 뭐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물이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물이라고 하면 네. 생명의 기본 요소야. 그렇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건 뭐 다 인정한단 말이야. 네. 근데 하늘 위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있어. 음. 그렇다면 생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바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재 도중에 만난 어떤 사람이 그걸 연락에 설명을 하지 이제 거기서 뭔가가 보여지고 사진에도 뭔가 찍힌 것 같고 막 이런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자연스럽죠. 사실 빗물을 그냥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긴 있잖아요. 박테리아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 뭐 그 하늘 세계도 박테리아는 떠다니니까. 네. 하나의 생태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물이. 세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신카이 마코토의 생각이에요. 음. 이거를 그 너의 이름은 하고 나서 뭔가를 어디 돌아다녀야 돼 이 생각을 했대. 날씨 이 생각을 했대. 그거 참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네. 신교도 이렇게 잘 받은 것 같고. 네. 자연 현상만으로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음. 이런 놀라운 생명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놀라운 생명체 미지의 생태계. 네. 놀라운 생명체는 자연신. 미지의 생태계는 중간하늘. 이렇게 음. 말만 바꾸면 상대님 진리된다니까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하늘을 지금 영화로 그린 거야. 우사를 주제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 이 영화를. 그래서 이 미지의 생태계라고 한 게 참 이게 묘하게 말을 해놨고 네. 여기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황제님께서 하루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여기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도 그것은 중간 하늘일 뿐이니라. 내가 참 하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죠? 저 천상의 별자리 세계와 신도 세계, 신명들이 가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상제님은 당신님을 참 하늘이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자연천의 개념보다는 이 주제천, 그렇죠. 실제 이 대우주가 상제님의 몸뚱아리다. 이렇게도 볼 신의 몸뚱아리고 전 우주가 하나로 한 분으로 집약된 존재가 상제님이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 와 있는 내가 진짜 참 하늘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교에 이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어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맨날 도덕천 얘기하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죠? 천 하면은 뭐 이제 인격이 아닌 것처럼. 근데 상제님은 내가 그냥 하늘이다. 나 자신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임금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름이 중간 하늘에 있듯이 천지 신명들도 중간에서 오고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느니라. 그러니 사람은 마땅히 신도에 따라 신명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재밌어요 이것도. 응? 구름이 중간 하늘에 있어. 네. 구름이 있는 곳은 중간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대기권 중에 어디다. 네. 그래서 천지 신명들도 중간에서 오고 가는 것을 이런 생각도 해봐. 천지 신명들이 네. 오고 가는 일종의 우주 정거장이야. 그래서 그 스타트rek이라는 유명한 그 우주 그 드라마를 네. 보면은 다른 은하나 네. 굉장히 먼 그 별자리로 갈 때 네. 지구 바로 대기권 바로 바깥에 거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면은 벌써 웜홀이야 그게. 인공적으로 만든 웜홀이나 다른 우주 은하계에 벌써 가 있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천지 신명들도 중간에서 오고 가. 그럼 벌써 신명들이 이게 UFO라는 건 천상의 승용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구름이 있으면 좀 가려지겠지. 그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자체가 네. 안 보이겠죠. 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마땅히 신도에 따라 신명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아주 재밌어요 이런 게. 네. 너무 재밌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4차원적으로 어떤 천지 신명들이 오고 가는 신도의 공간. 네. 이게 이제 중간 하늘의 개념이 아닐까. 네. 어떻게 보면 우주 정거장인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실제 뭐 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네. 전 우주의 모든 외계인들이 오고 가는 우주 정거장이 지구 근처에 세워지는데 그게 오. 발레리안 천개의 행성, 천개의 도시 참 그게 이제 영화 못 보셨어요? 그게 그 영화예요? 그게 그 지구 근처에 네. 맨 처음에 나사에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요. 네. 근데 외계인하고 만나 악수를 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오고 가는 거기서 붙여. 다른 행성에서 붙여. 다른 이제 외계인들 와서 계속 붙여. 그게 거대한 도시가 돼요. 발레리안. 그게 천개의 도시. 네. 저는 뭐 이런 거 하고 연결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죠. 네. 그리고 중간 하늘에서 용이 물을 주는 것이니 이게 도전 4편 90장에도 나오고요. 네. 확실하게 얘기하셨죠.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용이 있는 위치도 중간 하늘이다. 이것도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거기서 물을 준다. 용이란 존재가 좀 신비하긴 해요. 이게 보면은 땅에서 이제 용이 그땐 용이 아니죠. 근데 용이 될 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안악들이 보고서 그 여자들이 보고서 용이 올라간다고 소리치면은 떨어지고 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막내 동생이 형, 나 오늘 용 봤다? 이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다. 용을 봤다고. 뭐라고? 용을 봤다고. 어디서? 뭐라고? 진짜 용을 봤다는 거야. 했더니 언제? 했더니 낮에. 이렇게 낮에 어떻게 봤는데 했더니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고.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봤냐? 진짜 봤다니까. 어. 구름 속으로 용이 이렇게 올라가더래.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면서 아 용이 올라가네 하고 이렇게 그냥 왔대 집에. 그래서 야 너 뭘 보여? 벌레냐 뭘 봤네? 아 진짜 용이라고. 되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심장이다. 아 이렇게 용이 보이는구나. 음. 진짜 봤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아니 그 용도 종류가 네. 많아요. 용이 네. 우리가 이제 뱀이 네네. 이제 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 저것도 있잖아요. 개룡도 있고, 네, 닭이 용이 되는. 구룡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5가지인가 내가 알고 있는데 음. 많아요. 그것도. 짐승이 돌을 닦아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면 그런 도통한 신수가 되는 게 아닐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있는 건 아닌데 그 굉장히 상상의 동물이란 건 이제 사람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 실제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 실제 있다. 예, 설화에도 사실은 그게 있었고, 그 상제님이 그 우리 그 전통 이야기를 네.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 사람들이 네. 그 용이 올라갈 때 그걸 신기하다. 얘기하면은 용이 떨어져서 이무기가 된다. 네. 이무기도 실제 있고 용도 실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신으로서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실제 오. 실제 이제 그렇게. 아, 그걸 동생이 보셨다는 거죠? 일단 4차원적인 네.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맨눈으로 보는 정도로 완전 물질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뭐 중간 봤다는데 하늘에 뭐. 산다. 그러니까 중간 하늘에 구름 산다. 속으로 사라지더래. 그래가지고 아, 나도 보고 싶다. 그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는 거지. 네. 이게 어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하늘을 날다가 용의 뭐 네. 이렇게 비늘 같은 걸 찍었다. 뭐 그거는 조작 사진이다. 뭐 어. 많은 얘기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보지 않을까. 또는 신도에 정말로 눈 뜨고 이제 그냥 단순히 신안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네. 큰 어떤 경계에 가면 이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건 뭐 다른 외계의 만약에 행성에 네. 그 생명체 산다면 우리하고 똑같진 않겠죠. 그렇겠죠. 거기도 볼 수 있겠지. 네. 뭐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외계의 사람들이 꼭 사람같이만 생겨야지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 신도 세계 신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물들이 여기서 네. 죽으면 그 동물들이 가는 신도 세계가 있고 음. 그 동물 세계에서도 돌을 닦는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 음. 심지어 뭐 상제님은 여우가 1000년 정도 돌을 닦아서 뭐 이런 재주를 부리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전설들이 다 있는 세계로 볼 수가 그런 것 같고 물론 사람의 영역과 사람을 네. 이렇게 넘어서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와 금산 예배당 사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이거 한번 손글 읽어볼까요? 중생들을 그릇 인도하면 천지의 원주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느니라 하시며 환부역조의 큰 죄를 호되게 꾸짖으시니 사람들이 술렁이며 수군거리거늘. 예, 이거는 이제 금산 예배당에 상제님께서 호연을 데리고 가셨을 때 네. 목사가 앞에서 뭐 하나님께서 독생사 예수를 주셨으니 뭐 저마다 믿는 사람마다 천국 가고 아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냥 환부역조 그냥 뿌리 조상 다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상제님께서 벼락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을 치라 하고 건물이 흔들리도록 큰 음성으로 칙령을 내리시니라. 순간 창창하던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잠시 후 해처럼 밝은 불덩이가 나타나 번쩍번쩍 세상을 환히 비추고 뇌성병력과 함께 비가 억수로 쏟아지며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미꾸라지, 메기, 쏘가리, 뿌럭지 등이 수없이 떨어지니라. 이에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바닥에 고개를 박은 채 벌벌 떨기만 하는데 몇몇 사람이 고기를 줍는다고 뛰쳐나가니 빛나던 불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사방이 다시 칠흑같이 어두워져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거늘 고기를 잡기는 고사하고 쏘가리에 쏘여 아프다고 소리치며 흩어짐에 실로 아수라장을 이루니라. 이때 호연이 보니 고기들이 꼬리를 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이야 진짜 재밌다. 호쾌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선천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네. 이런 걸 이제 꾸짖기도 하는 장면인데 네. 특히 이제 독생자 예수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은 남자고 여자고 전부 천지의 아들 딸들인데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이브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뿌리를 바꾸는 거지 뭐 자기 우리의 당군의 이제 자손인데 그죠? 근데 벼락 신장은 어디 있느냐? 속히 벼락을 치라. 그러니까 막 건물이 흔들려 그냥 막 그러더니 순간 창창하던 밤하늘이 칠까지 갑자기 깜깜해졌어. 그럼 아마 구름이 순식간에 모였든지 어쨌든 잠시 후 해처럼 밝은 불덩이가 나타나. 이건 아마라도 그냥 벼락이 빵빵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네. 번쩍번쩍하고 뇌성병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져. 하늘로부터 근데 갑자기 미꾸라지
자, 미꾸라지. 자, 두 번째 메기, 네. 쏘가리, 네. 뿌럭지, 전부 민물고기. 전부. 여기에 무슨 힌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수없이 떨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막 벌벌벌벌 떨어. 근데 이 와중에도 집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했는지 고기를 줍는다고 뛰쳐나가 번쩍번쩍 벼락치고 난리를 쳤는데 대단하다. 정말로 이게 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막 세상이 내일 뭐 네.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불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져 깜깜해졌어. 몰라. 고기를 잡는다고 했더니 쏘가리 쏘이면 엄청 아파요. 진짜. 아파요? 무지 아파요. 음. 막 띵띵 보여. 그래서 아프다고 소리치며 흩어짐에 실로 아수란 이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 보고 도전 성구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네네네. 근데 그 다음 성구를 보면 이때 호연이가 이걸 본 거예요. 유일하게. 고기들이 꼬리를 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가 순식간에 없어져. 그러니까 떨어졌던 고기들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가 더 충격적이야 사실은. 네. 떨어진 게 다시 올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비를 정상적으로 내려야 돼서 물을 끌어올리면은 어쨌든 거기 이것저것 딸려오는데 정수하고 이렇게 정화해서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명을 내리시니까 근처에 있는 물을 확 끌어다가 쏟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같이 떨어진 거지. 아주 유력합니다. 약간 사고가 난 거네요. 급하니까 아니, 심장들도. 여기서 이게 갑자기 벼락하고 비 내리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용이. 그렇지. 어쩌지? 이러면서 선생님 여기 개울물 있네? 있네? 그렇지. 개울물 빵이 순식간에 순간이동 뿅 했더니 어. 물고기가 들어있어. 그 걸을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떨어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돼. 물고기는 다시 머리지. 치워 막 이러는 간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용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용이 물을 하루에 2번 민물과 바닷물을 끌어올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용어는 저는 순간이동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순간이동 능력을 쓴다. 물에 관해서. 물을 이렇게 주재하니까 물에 관해서는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네. 물을 순간이동시키는 네. 어떤 그런 걸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 순간이동에 대한 건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뭐가 제가 있었죠?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온 영화인가?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마크로스라는 진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크로스에서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해서 이제 우주 전쟁을 하는데 네. 스케일이 어이가 없는데 네. 마크로스가 정말 거대한 우주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쁜 놈들하고 싸울 때 네. 얘가 변신을 해. 네. 그래서 로봇처럼 바뀌거든요. 근데 로봇처럼 바뀔 때 배처럼 생긴 게 이렇게 모습을 바꿀 거 아니야? 네. 그때 그 내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행성만 해 로봇이. 뭐지? 그래서 이제 싸우고 하는 건데 네. 그 정말 그 아이디어 때문에 되게 재밌었거든. 그런데 마크로스가 지구에서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저 명왕성 끝에 쪽에서 싸워야지 유리하거든. 네.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서 네. 순간 이동을 해요. 근데 저 명왕성 끝에 물이 엄청 딸려온 거야. 바닷물이 무지하게 딸려가지고 네. 명왕성 밖에 네. 물고기가 막 떠다니고 진짜. 물고기가 엄청 떠다녀. 막 거대한 상어도 떠다니고 막. 저는 이제 그거 보면 요런 성과랑 연결이 되더라고. 저는 느낌으로 느낌적인 재밌다. 느낌으로 이게 이제 용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는 뭐 가끔 나오는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뉴스인데 네. 팝뉴스 뭐 이런데 뭐 2005년도에 나온 거 보면 네. 호주에서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이게 물고기비, 개구리비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나와요. 네. 썬데이 서울 같은데. 근데 이건 우습게 우리는 넘기지만 실제 네. 있었던 일에 대한 거고 뉴스에도 실제 가끔 YTN에도 나와. 그래서 뭐 개구리가 막 신장류를 뛰어다녀 막. 근데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비처럼 떨어졌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비라는 게 보세요. 비라는 게 뭐 엄청 높은데 10m에서 떨어져? 그렇지. 20m에서 떨어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라는 게 떨어지려면 100m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죠? 최소 한 몇 킬로. 네. 몇 킬로에서 떨어지면 중력의 힘이 있는데 그렇죠. 터져 죽어야 돼 원래는. 근데 대부분이 살았대요. 그리고 신장에 막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더래. 수천 마리가 넘는 개구리들이. 헐. 이런 걸 보면 누구는 뭐 돌풍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개울물에 네. 그게 이제 물이 빨려 올라가서 이쪽에 떨어졌다. 그럼 죽어야 돼. 그렇게 되면 뭐라도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런 단순한 그런 바람만으로 이렇게 된 건 너무도 설명이 부족하다. 근데 상제님 말씀으로 보면 네. 이런 일이 실제 있거든. 그리고 벼락신장에도 막 명을 하고. 음. 근데 용이 지금 막 난생 처음 이게 막 이게 큰일 난 거야. 초비상
이게 네.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벼락치냐 네. 어딨냐? 호되게 벼락을 치라. 음. 애들이 어두워져 비 내려. 요게 한 1분도 안 됐을 거야. 그렇죠. 바로 30초? 쳐야지. 예. 그러면 따질 시간이 없어. 급해 지금 네. 빨리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콜 주세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뭐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비합리적이에요. 초이성적이고 네, 실제 있는 일이니까. 예. 좀 이 신경 중간 하늘에서 네. 이 용이 하는 역할과 신명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이제 확 드러나는 성구다. 예.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하루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여기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도 그것은 중간 하늘일 뿐이라. 아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서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건 중간 하늘밖에 실제 못 보죠. 밤하늘에 밤에나 이제 별을 좀 볼까.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영화에 뉴스가 나와. 뉴스. 네. SNS에 올라와. 그렇지. 막 핫하죠. 아 저는 이게 보니까 네. 이 물고기 영상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비가 다 물고기로 보여. 그렇지 않아요? 실제도 아니 비가 막 떨어질 때 물고기로 보이더라니까. 실제 떨어질 때도 보면 네. 이게 진짜 비가 오더라도 난 물고기 어. 물고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예쁘게 잘 그려가지고 비가 땅에 맞고 튀어오를 때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아이가 그래요. 네. 창밖에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물고기처럼 막 튀어오르니까 네. 엄마 물고기 하니까 엄마는 그냥 막 밥하면서 바빠. 그러게 물고기 좋지. 근데 여기 이제 나침이라고 아가씨가 이제 호다카하고 나이 차이는 좀 있죠. 나침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하고 같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수수께끼의 물체. 한천처럼 투명하고 거의 물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 내장 같은 기관도 있기도 하고 찾아낸 건 우리 집. 물고기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요. 이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건가요? 그치만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야. 예, 여기서 인스타그램에 동물비라고 아예 나오죠. 동물비 네. 떴다. 예. 네. 과연 이게 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네. 떨어진 신의 몸이 분해된 거냐. 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참 굉장히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 내장기관 이런 것도 나와. 그리고 이걸 다 같이 보게 연출했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얘네 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뭔가 저 하늘에 뭔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신카이 마코토가 뭐라고 하냐면 네. 대사를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 간접적으로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바꿨대요. 그 다큐의 메이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하려다가. 네, 근데 그거를 신카이 마코토가 반대했대. 간접적으로 하자. 그 엔딩 때문인가 보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건가. 게다가 이상한 선택을 하잖아요. 이상한 선택이 뭐지? 세상을 포기하고 널 선택하는. 근데 항우가 했던 얘긴데 네. 그거. 그래요? 항우가 사랑? 우위를 택하잖아. 그렇죠. 그 미녀? 네. 네. 택한 건 아니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뭐. 네. 하지만 끝까지 이제 우위를.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DNA가 네. 많은 얘기들 중에 이제 물 속에 네. 어떤 DNA가 이제 있다. 생명의 어떤 그런 원자, 네. 피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 자체가 물방울이에요. 내가 보면은. 물이잖아 이거. 그렇죠. 우리 몸의 70%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닷물하고 같은 그런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네. 그걸 본다면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모든 생명체 자체가 그러니까 물방울이고 그 물에 의해서 형성이 된 물덩어리 전부 다. 그렇지요. 물덩어리가 이렇게 이게 형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이, 물덩어리들. 그 이제 그 웃기다. 인어공주에 보면 네. 그 슬픈 얘기잖아요. 물방울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 온 물거품. 존재도 물방울에서 온 거고 결국은 물방울로 또 사라져. 그리고 이 희나도 결국 몸이 물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어공주 얘기도 들어있고 지금 얘기하신 그 덕 선생님 얘기한 것도 이런 어떤 진화 생물학적인 네. 어떤 생물 발생에 관한 것도 역시 물에 관한 거. 네.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부 물 얘기예요. 물. 완전 물에 대한 얘기야 이게. 재밌다. 그 물과 빛, 물과 빛. 불, 물과 불. 수화에 관련된 네. 이게 참 여러모로 생각할 게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산 예배당에서 물고기들이 떨어졌지만 떨어졌죠. 마지막 장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거의 모르는 다시 올라간 거 잘 몰라. 내가 몇 네. 명 물어봤는데 몰라. 네, 저도 몰랐어요. 다 올라갔어. 그것도 다 올라갔어.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 여기 맑음 소녀가 희나가 하늘에 기도를 하면 물고기 모양으로 내려오던 비들이 순식간에 맞아요. 물고기 모양으로 치솟아 올라가거든요. 맞아.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똑같아. 상제님 손과 이 도전 손과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똑같다. 그렇네. 굳이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쭉 올라가죠 물고기처럼. 예. 저는 이게 네. 와 이거 영감을 엄청 받은 것처럼 보인다. 아 도전을 읽었나 보다. 뭐 이제 유추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심을 사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고요. 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있고 또 하나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이게 내내 그 용신이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은 호다카가 도리를 통과하잖아요. 네. 간절하게 기도를 해 신께. 네. 근데 용신에게 기도한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늘 위로 호다카도 올라갔죠. 네. 그랬더니 희나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어 얘는. 거의 우주 위까지 지구가 보이는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높이 올라간 거야. 네. 희나는 그냥 정나는 바로 위로 올라갔거든. 네. 호다카는 훨씬 멀리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네. 거대한 용이 삼켜.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주죠. 그래서 구름충을 뚫고 정나눈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네. 이 용이 다 알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걸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희나를 만나게 해줘. 네. 그리고 희나와 떨어질 때 네. 마지막에 이제 희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도리 밑에 이제 네. 기절해 있지만 이것도 순간 이동을 시켜준 거거든요, 네, 실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물고기가 다시 올라가게 하는 용의 이게 분명히 용신 내지는 우사가 했든 누가 했든 이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상대님 손구에도. 네. 근데 영화도 똑같은 거예요. 영화도 물을 결국 순간 이동 시키고 있고 희나와 호다카를 순간 이동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이 정도 아이디어 좋습니다. 재밌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보면 제가 이제 해놓은 거 보면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2019년에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에 상륙해서 도쿄 전체가 물바다가 됐대. 근데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이미 나올 때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물로 도쿄가 잠기는 게 굉장히 네. 도쿄 직하 대지진에 대한 네. 공포가 되게 지금 많잖아요. 네. 난카이, 도카이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동남해안 뭐 이런 데서 네. 지진이 있으면 일본은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너의 이름은에서 보면은 대사 중에 네. 시골이잖아요. 거기 해성이 네. 떨어진 곳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떨어졌을 때 뉴스에 네. 같은 시점에 도쿄가 물에 잠겼다는 아. 그 뉴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이름에 이미 시민이구나. 여기에 걸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보고 아까 얘기했던 웨더라는 말이 네. 역경을 헤쳐나간다, 극복하다는 의미가 있다. 네. 어떤 이 시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네. 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역경을 헤쳐나갑시다 라는 감독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소빙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소빙기가 이제 지금 한 150년 전 네. 그때에 한 300년간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저번에 했던 그 좀비영 한번 했었잖아요. 네. 저희 킹덤? 킹덤. 네. 킹덤이 그때를 좀 배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못 먹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소빙기가 펼쳐지는데 네. 여름에도 막 눈이 내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네. 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눈이 내리죠 여름에. 맞아요. 그게 이제 소빙기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네. 그 식량 부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가 생기면 질병이 예, 가장 창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생활에 네. 기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사가 다 이제 변형이 되는데 네. 프랑스 대혁명도 왜 일어났느냐? 네. 그때 그 너무 추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 있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동쪽으로 왔느냐? 네. 그것도 그때 소빙기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가 서게 된 것도 소빙기의 영향 때문에 그랬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가 인류사에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삶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난민 문제도 결국은 왜 그렇죠. 빵 부족 문제 때문에 이제 자스민 혁명 일어났고 네. 그 다 이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제 민족 이동이라는 게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코로나 문제도 네. 기후 변화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에볼라 같은 경우도 네. 그때 이제 기후가 변하니까 어떤 그 땔감도 부족하니까 그 깊은 산에 들어가 땔감하다가 네. 원숭이가 누구랑 네. 이제, 접촉해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이상 기후라든가 어떤 사람의 네. 어떤 생활 영역을 넓히다가 동물과 접촉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어떤 그 이상 기후, 그러니까 어떤 기후 변화의 그런 산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기서는 이제 도쿄가 잠기는 어떤 그 홍수설화, 우리 말하는 그 대홍수 났던 그런 거를 이제 연상을 하게 하거든요.
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근데 그런 대홍수를 통해서 결국은 지구 운명이 네. 전의 운명이 사라지고 그 후의 운명이 열린 거거든요. 그 지금의 이런 기후에 대한 얘기가 네. 그 여기서는 비가 많이 오는 걸로 돼 있지만은 네. 우리 쪽에서는 가뭄.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제 가끔마다 이제 홍수 많이 나오고.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날씨 문제가 동떨어진 얘기 아니다. 도쿄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게 네. 이거는 우리하고 이제 지금 실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뭐 개벽하고도 사실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 신가이 마코토 감독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영화도 그러게요. 이런 어떤 큰 의미를 담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너의 이름을 하고 이걸 2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산도 진리를 많이 네. 홍보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출처도 밝히시면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거지 뭐. 네. 자, 뭐 한 번씩 덕 선생님은 아마 거의 정리 말씀하신 듯해요. 네. 저부터 할까요? 저도 약간 여기 쓰신 거랑 비슷한데 일본이 되게 자국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내리는지 그래서 도쿄가 막 다 잠겼다고 막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일본은 되게 재밌었고 그걸로 청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거에 되게 재밌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엔딩이 좀 아쉬워가지고 결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도 재난에서 사람들을 구하거나 본인의 어떤 사명을 깨달으면서 역할을 다 하는 걸로 끝을 맺는데 여기서는 그냥 너를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3년 동안 도쿄에서 비가 계속 오고 그래서 물에 잠기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데 그런 사랑의 힘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영화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밸런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의식주가 무너지잖아요. 개벽이죠. 이게 거의 3년 이것도 3년이네. 그러네요. 네네. 의식주가 다 무너지고 질병도 나올 거고 뭐 날씨도 다 바뀌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상추 가격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식량 문제도 나올 거고 집도 다 물에 잠기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신교를 받고 능력을 받았던 무녀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그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자에게 갖다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하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기대했던 바대로 좀 이 어떤 물의 세계, 자연계를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남자 그런 복이 없는 거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젠수님. 저도 날씨아이를 나비님 얘기처럼 결말 부분이 조금 아쉬웠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날씨아이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메시지가 되게 많은데 물 자체를 뭐 하나의 생태계로 봤다든지 그런 게 다 되게 신규 문화잖아요. 일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정말 좋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뭐 비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되게 잘 표현해가지고 그런 걸 좀 눈여겨서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리고요. 영화를 보신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무녀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제 너의 이름은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샤먼에 대한 이제 얘기라든지 그런 코드가 나와가지고 되게 중간중간에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마다 맑음 소녀가 이제 도리를 지나면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과 인간의 연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도 많이 듣도록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의 이름 안 보셨으니까 너의 이름은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자, 결말이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감독이 약간 이해가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의 현재 젊은이들의 우울함과 그 절망을 좀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세계는 어차피 미쳤다. 그러니까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감독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일단 너의 이름의 파워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저는 오히려 다음 작품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더 느꼈어요. 너의 이름에서는 뭐 와 막 이랬고 근데 이 사람이 영혼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이게 이제 마치 어떤 마블에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펼쳐지는 거하고 네. 이게 진리를 드러내고 환단고기 문화를 드러내는 것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앞으로가 생각합니다. 더 기대된다. 예, 자 너의 이름은 그 뒤에 이제 날씨 아이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계획이다 팟캐스트를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좀 솔직히 네, 이런 솔직히? 팟캐스트를 하려면 네. 돈이 좀 듭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 팟캐스트 주소에 가시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정땡 뭐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회식도 하고.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